5번째 시간, 오늘은 별은 어떤 물질을 남기며 사라지는 것일까? 라는 내용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원소의 생성,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동안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탄소, 산소, 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각각 가벼운 원소, 그리고 철보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겁지만 질량이 크지만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구별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할 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 단계별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라면 원시항성의 단계를 거쳐서 주계열성, 그리고 적색거성의 단계, 그리고 행성상성은 백색외성으로 진화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이라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면 원시항성, 그리고 주계열성, 초거성,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중심핵은 중성자별로 남게 된다. 그리고 질량이 더 크다면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양이 사실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했는데, 태양 정도 질량이 별이 되기에 가장 최하한 선은 아닙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은 별도 있는데, 이러한 별들은 실제로 주계열,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주계열성이 되지 못하고 워낙 어두워서 빛을 적은 양 내기 때문에 적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의 단계에서 별의 일생을 거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별의 질량과 수명은 서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여기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봤을 때 비교한 자료입니다. 5번째 줄에 이 부분이 이제 질량이 1이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 해당하겠는데, 원시별 단계 수명, 여기는 그러니까 성간운에서 주결성이 되기 직전까지 별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는 5천만 년 정도, 약 0.5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기열성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약 100억 년 정도의 주기열성 단계를 살아가게 된다. 이 정도 시간이 별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주기열성 단계에서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시간이죠. 0.5억 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와 아울러 여기 지금 제일 왼쪽에 보면 1, 5, 9, 15, 30 질량이 위로 갈수록 지금 큰 별의 경우를 나타내는데, 원시별 단계 수명 5천만 년에서 60, 20, 6, 2로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다면 오히려 2억 년으로 4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자료는 별이 성간운에서 주기열성이 되기까지 그 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역시 질량이 클수록 더 짧은 시간 만에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여기는 주기열성 단계 수명을 나타내는데, 태양의 경우 100억 년인 거에 비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6,800만 년, 2,200만 년, 1,000만 년, 여기는 500만 년도 안 되네요.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별의 수명이 달라진다 라는 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별의 진화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것이라는 걸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한 모든 원소를 순서대로 나타낸 주기율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율표는 원소의 질량에 따라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질량을 토대로 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해둔 건데, 지금 여기서 1이라고 표시된 거 1, 2 이것이 원소의 원자량을 나타내고 1이 수소니까 여기 수소가 우주의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2위는 헬륨이고, 그리고 여기 26번이 철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탄소, 질소, 산소, 이거는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원소입니다. 우리 사람 몸이나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물질들은 대부분 여기 탄소, 질소, 산소로 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수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이 AU가 뭐죠? 79번에 해당하는 금입니다. 여기 은도 있네요. 그리고 82번 납, 그리고 우라늄 같은 원소는 92번, 아주 비교적 무거운 원소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빅뱅 직후의 원소의 생성, 여러분이 물리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내용인데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은 빅뱅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그림에서 약 137억 년 전 빅뱅이 있고 나서 우주는 굉장히 무한대의 온도 상태에서 크기는 굉장히 작았죠. 이때 초기에는 업쿼크,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만 있었는데, 이게 점차 우주의 크기가 점차 팽창하여 갈 때, 그러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차 떨어질 때, 이런 과정에서 업쿼크, 다운쿼크는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었고, 그리고 우주 빅뱅이 있고 나서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수소 원자핵,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또 충돌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까지 3분이 되었을 때 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에 해당하는 양성자는 전자와 다 따로따로 있다가 우주의 나이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팽창한 우주는 크기는 더 커지고 온도가 3000K 정도, 무한대의 온도에서 3000K 정도의 온도가 되었을 때 속도가 느려진 전자들이, 여기 노랗게 작은 표시가 전자인데, 이 전자가 원자핵의 전기력에 이끌려서 붙잡히면서 이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 이후에 더 무거운 원자핵이 더 큰, 더 많은 중성자, 더 많은 양성자가 결합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려면은 역시 남아있는 입자들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더 빠르게,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미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떨어져서 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결정이 되었고 약 7억 년이 되었을 때 은하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을 포함하는 은하가 생성되었을 이때에는 요 별들을 만든 물질, 은하를 만든 물질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인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별들은 진화하고 현재 우주의 나이 137억 년이 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1단원에서 배우는 대폭발 우주론 빅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빅뱅의 과정에서 초기 우주의 단계에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가 생성되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소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는 적색 성의 단계에서 그 내부에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탄소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행성상 성운으로 이제 우주의 그 별이 만들어낸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질량이 큰 별의 경우 적색 초고성에서는 단계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수소가 헬륨을 만들고 헬륨으로부터 탄소, 네온, 산소 등등 더 무거운 물질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때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라는 거를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헬륨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에서 순차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진다. 기억합시다. 세 번째 방법은 초신성 폭발,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별이 적색 초고성을 거친 후에 초신성 폭발의 과정에서 생기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는데 원자 핵의 중성자와 또는 양성자가 보태지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되려면 입자들이 원자 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서로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입자들이 충돌해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별의 내부에서 중심 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고 더 무거운 원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런 초신성 폭발의 과정에서 서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 그리고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들은 우주 공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순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먼저 이제 진화하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기활성의 단계에 있다가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이 행성상 성운의 단계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물질이 우주에 떠돌다가 새로운 성간운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 일부는 중심핵은 백색외성이 되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이런 경로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이러면은 주기활성의 단계, 초고성의 단계 그리고 초신성 폭발의 단계 이 초신성 폭발의 단계에서 우주 공간으로 쏟아낸 이 물질들 역시 우주를 떠돌다가 성간운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간운 초기에 만들어진 성간운이나 성운, 별을 만들어졌던 물질들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던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소, 산소, 철 같은 물질들 그리고 더 무거운 물질들이 여기에 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은 일생을 순환하면서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물질들은 다시 어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더 무거운 별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또 그 일부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행성에 사는 지구에 사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